자, 다음으로 그 전 부천지청장이었죠. 어미준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미준 검사가 쿠팡과 관련해서 상설특검에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랬는데 대놓고 반발을 하더라고요. 어미준 검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특검 사무실 앞에 찾아가가지고 문지석 검사의 욕구를 대리 배설해주는 아주 더럽고 역겨운 기소다. 옛날에 안기부가 사건을 조작하듯 증거를 조작해서 기소한 것이다라고 아주 세게 반발하더라고요. 어미준이 그동안에 검사로서 살아온 경력과 여러 가지 수사들을 보면 예. 정치검찰의 욕구를 앞장서서 배출해준 아주 역겹고 더러운 짓을 한 대표적인 검사예요. 예. 대표적으로 알려진 게 한명숙 총리 사건을 조작한 그런 검사로 그 대검 감찰부에서 지목된 적이 있죠. 그리고 이런 말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과거에 우리가 박정훈 대령 때 예. 박정훈 대령이 국회에 나와서 얘기하는 모습과 임성근이하고 그 해병대 사령관이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또 임기훈이라는 국방비서관이 얘기하는 걸 보시면 얼굴이나 표정만 봐도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는 게 좀 어느 정도 보이지 않아요? 예. 문지석 검사가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과 어미준이가 얘기하는 것과 그 장면을 보신 분들은 누가 더 진실성이 있겠구나 하는 걸 이미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 벼랑에 떨어지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 발악을 하는 건데 그때 후배 검사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정권 바뀌어서 나도 검사장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예. 내가 윤석열이 똘만인데 괄호치고 들어가 있는 말이죠. 그런데 니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어미준의 출세력과 권력력이 이제 꺾이는 순간이고 본인이 그것만 바라보고 여태까지 달려왔는데 이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발악을 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네. 불기소를 강요한 혐의다. 네. 뭐 그런 내용인데 문지석 당시 부장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임 검사로부터 어미준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결과를 빼라고 지시했다는 걸 명백히 들었다라고 이제 문지석 검사가 울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많은 국민들이 깜짝 놀랐는데 어미준의 변명은 주임 검사의 뜻대로 사건을 처리하라고 얘기하는 게 범죄가 되면 뭐 검찰이 어떻게 누가 문제 삼지 않을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게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문지석 검사가 얘기한 결정적인 부분을 부인해야 되니까 지금 주임 검사는 자기하고 생각이 같았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어미준이 밑에 있었던 김동희 차장이라는 여자 검사. 예. 여기가 이제 동기가 김현장 변호사로 있으면서 쿠팡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그 과정에서 모종의 어떤 의사 연락이 있고 해가지고 봐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김동희도 기소됐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점들에 비춰보면 이 사건이 법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건지 로비에 의해서 내용이 바뀐 건지 그 다음에 그간에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대검에다가 보고할 적에 또 그 쿠팡의 불법성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될 부분은 빼고 또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저런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어느 말이 더 진실성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또 하나 제가 아까 위험하다고 말씀드린 거는 지금 이제 그 담당 검사는 평검사는 제일 말단에 있는 검사잖아요. 예. 이 친구가 검찰에 제일 오래 있어야 될 사람이란 말이죠. 어찌 보면 경력이 제일 짧고 그러면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네가 어미준 얘기에다가 말을 맞춰라 라고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검사를 믿고 그 검사가 자기를 위해서 정치검사 집단들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검찰의 기득권에 결탁해서 거짓 증언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근데 객관적인 상황이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점이 있어서 그 어미준의 의도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뭐 검찰이라는 게 지금까지 보셨지만 워낙 교활하고 이게 사악한 면이 있는 조직이라서 어떻게 또 말을 만들어내서 꼼수를 부릴지 이거는 계속 유념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이제 검찰도 역지사지를 생각해 볼 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20년 넘게 기자 생활하면서 느낀 건데 이 기자들이 남을 비판을 하면서 그 기사에 대해서 비판하는 댓글을 아주 싫어해요. 그렇죠. 검찰도 똑같아요. 비슷하죠. 그동안 자기들이 기소를 했다가 지금 어미준 검사가 처음으로 기소를 당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억울하고 이제 못 사는 거예요. 정말 그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네. 제가 그 전부터
언론의 문제,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그 편향된 족보 언론의 문제와 이 정치 검찰의 문제를 거의 그 메커니즘이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팩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을 찍어가지고 저거를 언론에서는 우리가 뭐 죽인다라고 하거나 손을 봐주겠다 뭐 이렇게 맞아요. 표현하죠. 네. 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 사람에 대한 기사를 막 쏟아내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관점의 편향성 이런 것들이 수사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이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해도 만약에 제가 무슨 예전에 몇 년, 7, 8년 전에 뭐 리박스쿨에 가서 강연을 한 동영상이 나왔다. 예. 그럼 저는 지금 여기서 방송할 수 있을까요? 집중 공격하겠죠. 융단 폭격. 아니 그 융단 폭격 정도가 아니라 세상에 몹쓸 놈이 돼가지고 이 공론을 장해서 퇴출됐을 거예요. 예. 근데 또 안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이중잣대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언론이 보이고 있는 이중적 태도, 검찰도 마찬가지죠.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왜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이런 점을 보시면 그런 상황을 아실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확증 편향에 빠져가지고 계속 사실들을 갖다가 조합을 한다. 거기다가 본인이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갖다 맞춘다. 이런 것도 비슷한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점이 드러나도 반성하지 않는다.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돌봐준다. 예. 그러니까 언론의 비리에 대해서 언론이 보도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단 말이죠. 검찰의 비리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죠. 이제 이런 점들이 많이 비슷한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시기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치검찰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권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내란이 진압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이 와중에도 검찰의 장난질과 정치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이거를 한번 유념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인가. 그러니까 이제 뒤에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 쌍방울 사건과 관련해서 보이고 있는 모습들. 예. 그 다음에 여타 이제 특검이 그동안에 진행됐을 때 거기 파견 나갔던 검사들이 보였던 모습들. 지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밝히라고 하는 염원인데도 불구하고 뭐 우리는 뭐 수사 못하게 하니까 돌아가겠다 뭐 이따위 소리 하고 검은 넥타이 메고 다니고 막 이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모습들이 여전히 바뀌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믿고 어미준이가 계속 저렇게 하는 거다. 예. 다음은 상설 특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설 특검이 지금 두 개잖아요. 예. 쿠팡과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예. 그런데 특검이 이제 마무리되면서 쿠팡의 그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대해서 불기소를 강요한 혐의로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 네. 엄희준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엄희준 검사가 강하게 반발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관봉권 띠지 이거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오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윗선 폐기와 은폐 지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서 검찰에 이첩하는 수준으로 마무리됐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엄희준 전 검사죠. 이 더럽고 역겨운 기소라고 반발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말을 또 표현을 하는지 정치하고 싶으신가? 왜 그러시지? 뭐 정권에 대항하는 뭔가 그런 전선을 만들려고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문지석 검사죠. 예. 압박을 해가지고 쿠팡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미지급받게 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무혐의 처리하라고 쿠팡에 손을 들어준 거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 내가 이거를 무혐의 처분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라고 문 검사가 얘기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이 결국에는 엄희준 검사가 직권남용을 행사했다라고 검찰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재판으로 넘겨져서 다툼을 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경향신문에서도요 여러 가지 국정감사에 나오면서 이게 수사 외압 의혹에 공개 증언을 한 문 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두둔하는 보도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회에서 증언했을 때 허위 진술도 엄희준 그런 검사가 이미 유죄로 검찰은 기소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증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재판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검찰 조직의 상명하복의 문제 이런 것들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상성 특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 주인 검사한테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이제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끝까지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서의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과 이루어지면서 어떻게 재판까지 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관봉권 띠지에 대해서는 지금 의도나 고의성이나 은폐나 이런 것들은 사실 입증을 못하면서 기계적인 그냥 현장에서의 증거 관리의 오류로 판명이 났어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은 있죠. 이게 건진범사가 이렇게 수많은 현금을 띠지가 있는 상태로서 뇌물을 받았는데 이게 어디서 어떤 유익 경로로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돈이 통째로 올 수 있는지 저희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랑 그다음에 검찰에서의 지시하는 그런 검사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아직까지는 사실 국민 상식으로는 납득되기는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입증을 못했다고 하니까 좀 김이 빠지는 그런 결과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생각났던 인물이 최재형 검사입니다. 네. 마이크를 딱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고개 쳐들고. 예. 네. 다름 아닌 법사위 국회에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음. 웬만하면 증인 딱 가면 예. 의원들이 추궁하면 쫄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렇게 마이크를 딱 세우고 와. 직업병이죠. 아, 직업병. 검사들은 어디서도 윗선의 지시 외에는 예. 정말 피의자를 대할 때나 이럴 때는 아주 갑중의 갑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하고 나온 거라고 보이고요. 그 일환으로 그 수사관들도 여기 써 있었잖아요. 뭐라고 써 있었어요? 비읍시옷. 네. 비옵시우 XX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해라. 쫄지 말아라. 위축되면 안 된다. 본인들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검찰 수사하면서 이 사람들이 쫄게 만들어왔고 허위 진술도 유도해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봤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과 반응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기 때문에 스스로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쫄지 말자. 이걸로 이렇게 마이크 쳤던 거 아닌가라고 그냥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비읍시옷이 막 논란이 네. 많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병신 뭐 그런 걸로 해석이 되는데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그럼 아니면 뭐가 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비옵시오 XX면은 말하면 안 되죠. 그러면 우리 네. JTB의 품격이 비옵시오, 떨어지니까 네. 얘기하고 싶은데 아이고 다른 거 해석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텐데 예. 그런 방식으로 본인들끼리 그 정황 진술 맞추면서 깨악거리면서 혼자 막 이렇게 뇌피셜로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정신 승리한 것 같아요. 예. 이제 쿠팡 이야기 하셔서 이제 제가 추가로 드린 질문인데 네. 추미애 의원이 네. 페북에 그 공소청, 중수청에 대해서 예, 강하게 예. 반발을 했습니다. 예. 그 정부안에 따르면 방금 말씀하신 쿠팡 문지석 검사가 예. 이제 상사의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지금 반발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정부안에 따르면 그 문지석 검사는 징계 처벌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개혁안이 그래도 정부랑 다시 한번 당청이 조정을 해갖고 이번에 2월 24일 날 재입법 예고를 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방식으로 간다. 중수청 위원회가 1원화로 되고 그다음에 검사의 수사 대상도 9개에서 6개로 예, 이렇게 줄여서 줄이는 줄이고, 걸로. 예. 예, 중수청법은 그렇게 됐고 공소청법은 이제 검사 징계와 검사 파면이 가능한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제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방식으로 변화가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 요원들은 이 상황에서 우리는 그 윤석열과 한동훈의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요리조리 법망을 피해 나가서 뭐 토시 하나 등 하나 이런 것들 가지고선 시행령 만들어갖고 검사들이 본인들의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권력을 휘두를 거라는 약간의 우려 걱정해서 추미애 의원도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청법에 보면은 검사의 그 직무에 보면은 여전히 상명하복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이 남아 있고요. 예. 검사 동일체에 대한 조항이 유지되기 때문에 윗선에서의 지시를 뭉개거나 안 했을 때에 대한 이 징계 이런 것들이 남아 있는 우려를 이렇게 쿠팡에 어민준 지시했을 때 문진석이 반발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반발하는 문지석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면서 페북에 6개나 글을 쓰셨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이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페북에 많이 쓴 건 처음이다. 그래서 제가 읽어봤더니 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부안에 따르면 공소청 법상 부장검사는 상사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그리고 검사는 소속 상급자의 주의감독을 따르도록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 말대로 쿠팡 사건의 사례를 보면 문지석 검사는 어미준 지청장한테 반발했으니까 네, 예. 처벌을 받도록 돼
잖아요. 예, 예. 그럼 앞으로 누가 검사가 제대로 된 수사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상명하복 조항이 그대로 네. 살아 있고 활용이 될 수 있는 악용의 소지가 있다라는 우려를 한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수사 기소 분리로 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의 그런 검찰 개혁의 취지였는데, 여전히 지금 그 공소청법의 검사의 직무에 보면은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남아 있고, 그러다 보면 특사경을 지휘하려면 수사 지휘권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이 계속해서 수사를 할 수 있는,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남아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우려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정부랑 앞으로도 법사위가 미세 조정할 여지는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악용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계속 생각하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